멈추지 말아요. 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텐트가 흔들리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가 내 텐트 안으로 들어온 순간 마치 20살 처녀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미선은 60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남편 기석의 아침을 차려주고 오후에는 구립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들과 딸, 두 자녀는 모두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지내는 생활이 벌써 10여 년째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미선은 먹은 저녁을 정리 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기석의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음이 반복적으로 울렸습니다. 이걸 두고 갔네. 남편이 두고 간 시계를 보며 혹시 중요한 연락일까 싶어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미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서초구 모텔 체크아웃 완료. 미선은 그 짧은 문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사업상 필요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녁에 돌아온 기석에게 미선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다른 곳에 갔었어요? 뭔 소리야? 일이 바빠 죽겠구만. 기석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미선의 눈에는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옷차림새, 어제까지 없던 향수 냄새까지요. 그럼 이 메시지는 뭐예요? 미선이 스마트워치를 보여주자 기석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손을 휘저었어요. 그거 오늘 사업 파트너랑 늦게까지 회의하다가 술 마시고 못 들어와서 잠깐 쉬었던 거야. 요즘 중고차 시장이 어려워서 투자건으로 바쁘거든. 기석은 능숙하게 둘러댔지만 미선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30여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의 거짓말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 미선은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의 행동 패턴, 외출 시간, 심지어 옷장 정리까지요. 평소보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새로운 향수도 몇 개 샀더군요. 무엇보다 미선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집에 있을 때도 대부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애매했던 외도 사건 이후 이런 일이 생기면 미선은 예민해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어요. 미선이 도서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서초동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기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성과 손을 잡고 있었죠. 미선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봐버린 충격적인 장면에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30여 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 무시당한다는 기분, 투명인간 같다는 생각들이 모두 현실이었던 거죠. 기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도 미선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어. 60의 나이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독립했고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미선은 며칠 동안 집 안에서만 지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서관 일도 며칠 쉬었어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셋째 날 오후 오랜 친구인 신명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선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혹시 몸이라도 아픈 거야? 명주는 미선과 같은 나이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성격이 활발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죠. 아니야,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미선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명주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직감이었어요. 야, 한미선. 무슨 일인지 다 말해봐. 명주 앞에서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 사귀었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기석의 외도,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 투명인간 같았던 결혼 생활까지요. 명주는 한참 동안 미선의 이야기를 들어준 후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선아, 이제 그만해.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런 남자 때문에 움츠러들고 있을 거야? 그래도 애들 생각하면. 애들이 뭐야? 다 30 넘어서 각자 잘 살고 있잖아.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우울해하는 게 더 걱정될 거야. 명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요즘 캠핑 동호회에 나가고 있거든. 거기 사람들 정말 좋아. 나이도 우리랑 비슷하고 다들 인생 이모작을 즐기고 있어. 너도 한번 나가볼래? 캠핑이라니.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그게 뭐 어려워? 처음엔 다 초보자야. 나도 몇 달 전에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어.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자연에서 마시는 커피는 또 얼마나 맛있다고. 특히 거기 리더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명주는 계속해서 캠핑 동호회의 매력을 설명했어요. 도시 생활에 지친 중년들이 모여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나가봐.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면 되잖아. 근데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미선은 고민했어요. 예순의 나이에 캠핑이라는 낯선 활동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럼 한 번만 가볼게. 일주일 후 미선은 명주와 함께 캠핑 동호회 정기 모임에 참석했어요.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서 열린 모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초반의 중년들이었어요. 명주도 같이 오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미선이 혼자 용기 내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저는 동호회 리더 윤준석입니다. 미선 앞에 나타난 남성은 64세 나이에도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전 소방관이라는 이력 때문인지 든든하고 믿음직한 인상이었습니다. 한미선입니다. 명주가 소개해줘서 왔어요. 아, 명주 씨 친구시군요. 처음이 제일 어렵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말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모임에서는 다음 주말 캠핑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홍천 계곡의 한 캠핑장에서 1박 2일의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장비는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텐트 치는 방법, 로프 매는 법도 현장에서 가르쳐 드리고요. 준석은 미선을 보며 특별히 신경 써서 설명해 줬어요.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미선은 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느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기분 말이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주가 물었어요. 어째? 리더 괜찮지? 응, 정말 좋은 분 같아. 다들 친절하고. 그지? 나도 처음엔 망설였는데 나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특히 준석 리더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 같아.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데 사람이 진짜 좋아. 미선은 그 말에 뭔가 공감이 됐어요. 서로 다른 이유지만 둘 다 외로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기석은 또 어디론가 나가고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경험을 앞두고 있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푸른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이 자신을 반겨주고 있었어요. 드디어 첫 캠핑 날이 왔습니다. 미선은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아 일찍 일어났어요. 명주가 준비해준 등산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외출할 때도 대충 입고 나갔는데 오늘은 왠지 설레는 마음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홍천 계곡 캠핑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의 동호회 회원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색색의 텐트들이 초록빛 잔디 위에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미선 씨, 여기 오세요. 처음이니까 평평하고 바람이 덜한 자리로 잡아드릴게요. 준석이 미선을 위해 미리 좋은 자리를 확보해뒀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미선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텐트 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준석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천천히 설명해줬어요. 텐트 폴대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로프는 어떻게 매는지까지 하나하나 보여주며 가르쳐줬습니다. 이쪽 폴은 바람 방향에 맞춰야 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제가 해볼게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로프를 잡았어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 실패하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회원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준석이 손을 저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서툴러요. 미선은 땀을 흘리며 계속 시도했습니다. 매듭이 풀어지기도 하고 로프가 엉키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마지막 매듭을 완성했을 때 준석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 한마디에 미선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집에서는 뭘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지적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작은 성취도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저녁 준비가 시작됐어요.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점점 거세져서 텐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갑자기 변하네요. 모두 텐트 고정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준석의 목소리가 캠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 소방관다운 침착함과 리더십이 느껴졌어요. 미선 씨, 혹시 팩이 느슨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준석이 미선의 텐트로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바람에 텐트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로프가 헐거워져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해요? 괜찮아요. 같이 고쳐봅시다. 망치 들고 팩을 깊게 박아야 해요. 각도는 45도로요. 두 사람은 함께 텐트를 다시 고정했습니다. 준석이 텐트를 손으로 지탱하는 동안 미선이 팩을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오히려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냈다. 팩이 단단히 박히자 미선이 소리쳤어요. 준석도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런 것도 다 추억이에요. 처음 캠핑에서 폭풍우를 만나다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그때 정말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자 모든 회원들이 각자의 텐트로 피했어요. 폭우 예보가 나오자 동호회장이 큰 소리로 공지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비 같은데 일단 근처 펜션이랑 연락됐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짐 챙겨서 이동하세요. 객실 수가 많지 않으니 초보자와 여성 회원들 위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분주히 짐을 옮겼어요. 하지만 미선은 선뜻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쳐본 텐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런 경험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남을게요. 이런 것도 추억이고 재미있어서요. 미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옆에서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도 남겠습니다. 텐트 고정 상태도 다시 확인해야 하고 누군가는 여기 지켜야죠. 전 소방관답게 그는 책임감을 핑계 삼아 자연스럽게 곁을 지켜줬습니다. 결국 캠핑장에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텐트들, 쏟아지는 빗소리, 그리고 어둠 속 랜턴 불빛. 밖은 소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큰 타프 텐트 아래서 젖은 옷을 벗어 걸어두고 담요를 나눠 덮은 채 마주 앉았습니다. 랜턴의 주황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빗방울이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은 그동안 꾹 눌러왔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집에서는 이런 소란도 없어요. 그냥 서로 말도 없으니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호텔에서 손잡고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전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이 지금 이 순간 왜 튀어나왔는지 몰랐지만 한 번 시작한 말은 멈추지 않았어요. 준석이 이해한다는 듯이 들어주자 미선은 그 표정에서 더 용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답답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준석은 한참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6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외로웠어요. 그런데 미선 씨, 당신을 보고 있으면 다시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처음 뵀을 때부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말에 미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랜턴 불빛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겹쳐놓았어요.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습니다. 준석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소방관 시절의 흔적인 듯한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미선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고 준석은 그 떨림을 느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미선이 속삭이듯 말했지만 손은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석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준석이 조심스럽게 미선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미선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예순의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심장 소리가 빗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미선 씨. 준석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어요.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준석의 체온이 전해져 왔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준석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선도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의 가슴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와 남자 특유의 채취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남자의 냄새였어요. 새롭고 설렜습니다. 텐트가 바람에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천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내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준석의 손이 미선의 등에 닿자 미선은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고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준석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가 자신의 것과 똑같이 빨랐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텐트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몸도 함께 흔들렸어요. 그 움직임이 오히려 더욱 밀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준석의 거친 손이 미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소방관 시절의 흔적인 굳은 살이 살짝 거칠었지만 그 촉감이 오히려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미선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선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미선은 마치 20살 처녀처럼 온몸이 떨렸어요. 준석이 미선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은은한 샴푸 향과 그녀만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어요. 6년 동안 잊고 있던 여성의 향기였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미선의 목덜미에 닿자 미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30여 년 동안 무시당했던 상처, 6년 동안의 외로움이 서로의 따뜻함으로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랜턴은 언제인지 꺼져 있었고 텐트 밖으로는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미선이 먼저 눈을 떴어요. 준석의 품에 안겨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준석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잠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텐트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고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야영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미선의 마음은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일할 때도 자꾸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준석의 따뜻한 체온, 그의 거친 손길, 그리고 오랜만에 느꼈던 여자로서의 자신이요. 기석은 여전히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하고 외로웠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준석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읽으며 혼자 미소 짓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동호회 온라인 카페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지난 캠핑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회원들의 즐거운 모습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 미선과 준석이 함께 텐트를 고정하며 웃고 있는 사진이 크게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준석이 미선의 손을 잡고 로프 매는 법을 가르쳐주는 모습, 미선이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표정까지요. 보는 사람이면 누구든 좋은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회원들은 댓글로 농담을 섞어가며 반응했습니다. 좋은 짝이네요. 보기 좋아요. 캠핑의 묘미죠 같은 말들이었어요. 미선은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알아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며칠 후 미선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어요. 기석의 직장 후배인 김대리가 그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였습니다. 김대리는 등산을 좋아해서 여러 캠핑 관련 카페를 둘러보곤 했거든요. 그는 기석에게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형수님이 캠핑 동호회 하시냐고 말이죠. 기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캠핑 같은 걸 할 줄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대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명히 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것도 꽤 친밀해 보이는 모습으로요. 기석은 미선이 1박 2일로 캠핑을 다녀온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만큼 미선에게 관심이 없었죠. 김대리는 그 남자가 동호회 리더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전 소방관이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석은 휴대폰을 받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미선의 표정이 집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언제부터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기석이 집에 일찍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미선은 저녁 준비를 하며 의아해했어요. 기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화장하고 나가? 어디 가는 거야? 기석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그냥 친구들이랑 가끔 만난다고 대답했어요. 기석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혹시 산에도 가느냐고, 명주가 캠핑. 동호회에 나가자고 해서 한두 번 따라갔다고 미선이 답하자 기석이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미선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석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기석은 이 남자가 누구냐고 꽤 친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고 사실을 말하자니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동호회의 리더이자 초보자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석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석이 소리를 질렀어요.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웃느냐고 자신을 바보로 보느냐고 했습니다. 미선은 움츠러들었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자신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면서 왜 자신에게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까요? 미선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당신이야말로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서초동 호텔이라고 했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미선은 계속해서 자신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고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석은 할 말을 잃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준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와서 남편이 알게 됐다고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석의 답장은 금세 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사진은 금방 잊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따뜻한 말도 덧붙였어요. 그 문자를 읽으며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석과는 정반대였어요. 준석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미선은 그날 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감정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을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짜 삶의 에너지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기석과의 갈등 이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은 채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미선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준석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가정을 위해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32 된 딸 지연이 집에 들렀습니다. 지연은 결혼한 지 5년째로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르곤 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웬일로 집이 이렇게 조용해요?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미선은 남편이 일찍 나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기석은 며칠째 집에서 거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미선이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됐어요.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이 나네요. 미선 씨 따뜻하게 지내세요. 라는 문장도 보였습니다. 발신자는 윤준석이라는 남성이었어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미선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다른 분이 계신 거예요? 미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연이 휴대폰을 가리키자 미선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메시지를 봤구나 싶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설명할게.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엄마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어요.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연의 따뜻한 반응에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을 털어놨어요. 아버지의 외도,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 캠핑 동호회에서 만난 준석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지연은 한참 동안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외도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적이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봐왔거든요. 엄마가 항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엄마도 그냥 숨 쉬듯 살아왔을 뿐이야. 그런데 준석 씨는 날 여자로 존중해줘.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은 한참 침묵하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연은 갑자기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참기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저랑 오빠도 다 컸고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그 말에 미선은 눈물이 터졌어요. 딸의 위로와 지지 덕분에 그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지연은 계속해서 엄마를 격려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행복하길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봐요. 그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엄마 편이에요. 지연의 말에 미선은 더욱 울컥했어요. 자식이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든든하기도 했어요. 지연은 오빠 얘기도 꺼냈습니다. 35인 오빠 역시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다고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오빠도 기뻐할 거라고 말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엄마 편이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선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잘 모르겠어. 아직 아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그래도 30여 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늦게까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간의 깊은 대화였어요. 지연이 집을 떠날 때 미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딸의 지지와 이해 덕분에 미선은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30여 년의 결혼 생활을 그냥 포기하기는 아쉬웠거든요. 미선은 그날 밤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딸의 따뜻한 말들이 마음속에서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딸 지연과의 대화 이후 미선의 마음은 조금 정리됐습니다. 지연의 지지와 이해가 큰 힘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준석에게 끌리는 마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공존했어요. 며칠 동안 미선은 기석과 진지하게 대화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여전히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선은 용기를 내어 기석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등갈비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에 신혼 시절 자주 해주던 메뉴들이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미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대화해봐요. 난 아직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석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기대감이 들었어요. 혹시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석은 곧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선은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휴대폰 내려놓고 얘기해요. 기석이 대꾸했습니다. 지금은 바쁘다고 사업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미선은 한숨을 쉬며 계속 시도했습니다. 당신 요즘도 그 여자 만나는 거 알아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괜한 의심하지 말라고 자신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니, 그럼 가족은 뭐란 말인가요? 미선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뭐예요? 30여 년을 함께 살았는데. 기석은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로 귀찮게 하느냐는 식이었어요. 미선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그 사람 정리하고 제대로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기석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 소리 하느냐고 나이 들어서 감상적이 됐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미선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기석은 몇 숟가락 먹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기석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기석은 일찍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미선은 혼자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미선은 며칠 더 시도해봤습니다. 기석이 좋아하는 차를 끓여주기도 하고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석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피하거나 무시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선은 마지막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난 정말 외로웠어요. 당신과 함께 살면서도 혼자 있는 기분이었다고요. 기석은 그제서야 휴대폰에서 눈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미선에게 더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징징거리지 마.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줬으면 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선은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 말은 정말 상상 이하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단순히 가사를 담당하는 존재일 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도 존중도 배려도 없었어요. 미선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붙잡아도 여기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애써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바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미선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을 지키려는 마지막 노력도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미선은 별거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준석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결국 등을 돌린 남편 때문이었어요. 30여 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쉽긴 했지만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선은 그동안 준석과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해왔었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인생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미선은 마음도 정리할 겸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준석과의 연락은 당분간 피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이 와중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사실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맞는지도 고민 중이었어요. 딸 지연이 엄마의 여행을 적극 권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정리하라고 말했어요. 오빠에게도 얘기해뒀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선이 선택한 행선지는 남해 바닷가였어요.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지만 기석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기석은 바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골프장이나 도시 근처의 리조트만 선호했어요. 남해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바닷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한적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미선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야영지를 찾았어요. 캠핑 동호회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됐습니다. 혼자서도 간단한 텐트 정도는 칠 수 있게 됐거든요. 물론 아직 서툴렀지만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오후 늦게 텐트를 다 치고 나니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60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바다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미선은 모래사장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30여 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시절에 달콤했던 추억들,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시절들,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간 부부 관계까지요.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닷가의 야영지에는 몇 명의 캠핑객들이 더 있었습니다. 대부분 연인이나 가족 단위였어요. 혼자 온 미선이 조금 외로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미선은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캠핑 장비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돌아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윤준석이 혼자 텐트를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해의 이 넓은 바닷가에서 준석을 만나다니요. 준석도 미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어요. 미선 씨, 여기서 다시 뵙네요. 혼자 오신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선도 어색하면서도 반가웠어요. 그동안 연락을 피해왔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요. 네, 혼자예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왔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혼자 왔어요.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미선 씨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시간들이 어색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준석이 간단한 저녁 음식을 준비해왔다며 나눠 먹자고 제안했어요. 미선도 준비해온 과일과 차를 꺼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작은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미선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과의 관계, 마지막 대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미선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준석의 말에 미선은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과 고민들을 나누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미선 씨, 이제라도 행복해지셔야죠.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번에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도 이제는 확신해요.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달빛이 비친 텐트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으며 깊은 위로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황혼에도 새로운 불씨가 타오를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미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60살에도 사랑은 찾아온다고, 아니, 오히려 지금이 자신의 삶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바다는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참고 살아가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미선처럼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과감히 떠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이야기 공감하셨다면 주인공에게 힘이 되는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